저는 103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주 부엌에 직접 서요. 매일 아침밥을 제 손으로 만들어요. 우체통까지 걸어서 다녀올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들어주세요. 60살 무렵이었어요. 저는 아주 무서운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공포라기보다는 천천히 스며드는 불안 같은 거였어요.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마치 내 몸이 갑자기 낯선 언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 나도 이제 이런 나이가 됐구나 하고 체념하려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예요. 3가지 음식 이야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제 다리가 달라졌어요. 아침이 달라졌어요. 매일매일의 기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식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몸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에 드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댓글로 0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고 1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아직 60살이던 때로 돌아가 볼게요. 남편이 떠나고 몇 년이 지나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제 삶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란 건 평화로운 게 아니라 텅 빈 느낌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누군가 기억해줘야 내가 진짜 있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즈음에 다리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밤중에 몇 번이고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이 깨요. 아침이 되면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바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화장실까지 가는 데만 한 5분은 걸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늙는다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무섭다기보다 서글펐어요. 내 몸이 점점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웃에 살던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당시 83살이셨는데 그분의 걸음걸이를 보면 참 신기했어요. 나이를 드셨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요. 허리가 꼿꼿해요. 어딘가 급한 건 아닌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딱 마주쳤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박 여사님, 혹시 뭔가 특별한 거 하세요? 하고요. 박 여사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훑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이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말이야, 자기 다리를 굶기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말뜻을 몰랐어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박 여사님이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하셔서 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오후 제 남은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박 여사님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박씨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타트체리 주스 이야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시금치 이야기예요. 어느 것 하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3가지 음식에 제가 상상도 못했던 힘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호박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호박씨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가을에 호박 요리를 하고 나면 씨는 그냥 버리는 분이 많으시죠?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저 노란빛 나는 납작한 씨를 일부러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 여사님한테 듣고 나서 저는 매일 호박씨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왜 호박씨냐고요?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이라는 건 여러분 근육의 윤활유 같은 거예요. 있잖아요. 오래된 문경첩에 기름을 넣으면 다시 부드럽게 열리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잘 안 열리고 우리 근육도 딱 그래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이 안 돼요. 그게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 뻣뻣하고 온몸이 뻐근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60살 이상 분들의 거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70%예요. 여러분 주변에 10명 있으면 7명은 마그네슘이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호박씨의 대단한 점은 이 마그네슘이 아주 효율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적은 양 한 30g이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박 여사님이 알려주신 먹는 방법은 이래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하룻밤 물에 불리면 씨가 좀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이걸 제일 먼저 입에 넣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걸 시작하고 나서 처음 변화를 느낀 건 3주 뒤였어요.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이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2년 동안 거의 매일 밤 시달렸던 다리 쥐가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기분 탓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밤이 조용해진 거예요.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변화는 소리가 사라져서 알게 되는 것 같은 조용하고 은근한 변화였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이 깬 적 있으세요? 심할 때는 다리가 쥐어짜이는 것처럼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거 정말 힘들죠. 힘들다는 거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어요. 호박씨는 지금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호박 요리할 때 씨를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쓸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씩이면 돼요. 일주일만 먼저 해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 호박씨 이야기에는 좀 더 이어지는 게 있어요. 박 여사님이 호박씨를 알려주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만으로는 안 돼. 몸이라는 건 기둥 하나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줄로 함께 지탱하는 거라고요. 그 말의 뜻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타트 체리 주스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맛이 나는 체리로 만든 주스예요. 달콤한 체리와는 좀 달라서 처음에는 맛있다기보다 몸에 좋겠다 싶은 맛이에요. 약간 시큼하고 떫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 깊은 곳에서 일을 해줘요. 박 여사님은 이 주스를 매일 드셨대요. 반 컵. 그러니까 컵의 절반 정도를. 그걸 20년 넘게 계속 하셨대요. 20년이에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박 여사님 혈액 검사 결과를 볼 때마다 이 나이에 이 수치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타트 체리 주스가 좋은 걸까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염증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은근한 불씨 같은 거예요. 큰 불이 나면 아프니까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작은 불씨가 계속 타고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 작은 불씨가 오래 지속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회복이 잘 안 되고 쉽게 지치게 돼요. 그리고 그 염증은 관절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육 조직 자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타트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그 염증이 번지는 걸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은근한 불씨를 꺼주는 소방대원 같은 거예요. 제가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기 시작하고 달라진 건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전까지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몸이 싫어 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의 씨름이 있었어요. 그게 서서히 달라졌어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조금씩 풀리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조금씩 뻣뻣함이 사라져 간 거예요. 아침이 편해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아침이 힘들면 하루 종일 그걸 끌고 가거든요. 나가기가 귀찮아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볼 마음이 안 생기고 세상이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아침이 수월하게 시작되면 오늘은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인생의 색깔 자체가 달라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침이 제일 힘들다는 분 계세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한숨부터 쉬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되는 분.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몸이 정말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트체리 주스는 설탕이 안 들어간 걸 고르셔야 해요.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아침에 컵 반 잔, 그것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시금치예요. 이건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박 여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이유와는 좀 달랐어요.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금치는 말이야 피의 흐름을 좋게 해줘. 근육이 있는 데까지 직접.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건 산소가 잘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산소라는 건 근육에게 연료 같은 거예요. 연료가 안 가면 엔진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제대로 안 가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박 여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다리가 튼튼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차이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근육이 제대로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이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조금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더 잘 돌고 근육 끝까지 산소가 전달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다만 박 여사님이 꼭 강조하신 게 있어요. 조리법이에요. 시금치를 너무 푹 삶아버리면 소중한 성분이 다 빠져나간대요. 살짝 볶거나 살짝 데치는 정도, 숨이 죽을 만큼만 열을 가하는 게 중요하대요. 시금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살려서 먹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시금치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그냥 반찬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침 달걀에 넣기도 하고 점심국에 넣기도 하고 저녁 반찬으로 쓰기도 해요. 채소를 먹는다는 것보다 내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먹게 됐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박 여사님과의 만남에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기 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되어가면 몸이 이것저것 말을 하잖아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안 움직인다. 예전에 되던 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몸은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 같은 마음이 드는 적 없으세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예순 무렵에는 제 몸한테
어딘가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신당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너한테 기대는 안 해 같은 그런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이 그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평생 남 돌보기만 했잖아. 아이들, 남편, 부모님. 그런데 자기 몸 돌보는 건 맨 뒤로 미뤄왔잖아. 당신 몸은 말이야. 누가 좀 돌봐주기를 쭉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좀 울었어요. 창피했지만 누군가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몸을 소중히 한다는 건 나를 소중히 한다는 거구나 하고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예순이 넘어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늦은 건 없더라고요. 조금씩이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전부 바꿀 필요 없어요. 먼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매주 이 세 가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100세가 넘은 지금도요.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둔 호박씨, 반 컵의 타트체리 주스, 살짝 볶은 시금치, 그게 제 아침의 시작이에요. 내 발로 부엌에 서고,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다리로 우체통까지 걸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자, 여기서 박 여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 오후의 이야기 속편이에요. 차를 마시면서 박 여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음식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는 이야기도요. 박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먹는 거 신경 안 썼어. 몸이 멀쩡하니까 아무거나 먹었지. 그런데 예순을 넘기니까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 속이는 게 안 통하게 됐달까. 공감이 되시죠? 예순이라는 나이는 몸이 정직해지는 나이인지도 몰라요.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제의 피로가 오늘의 몸에 나타나고 어젯밤의 수면이 오늘의 기분에 나타나거든요. 몸이 어떤 의미에서 정직하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깨달은 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도 누군가를 아끼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을 좀 아껴주세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아끼는 게 주변 사람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니까요. 자, 여기서 좀 이야기가 바뀌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꽤 드셨는데도 정말 건강한 분 계시지 않나요? 80이 넘었는데도 자전거 타시는 할아버지라든가 70이 넘었는데 등산 다니시는 할머니라든가 그런 분을 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건강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100년 넘게 살면서 느낀 건 건강한 어르신이라는 분들은 매일 아주 작은 걸 꾸준히 해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헬스장에 다닌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제대로 먹고 매일 조금 움직이고 밤에는 제대로 자고 그 쌓임이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박 여사님이 딱 그랬어요. 20년간 매일 아침 같은 걸 드셨어요. 딱 한 가지 습관을 20년간 이어오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호박씨든, 체리 주스든, 시금치든,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매일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면 충분해요.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자, 좀 더 들어주세요. 여기서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호박씨.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고 아침에 제일 먼저 먹는다. 마그네슘이 근육의 윤활유가 되어준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게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
타트 체리 주스. 매일 아침 컵 반잔 설탕 안 들어간 것으로 몸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뿐해질 수 있다. 세 번째, 시금치. 푹 삶지 말고 살짝만 볶거나 데치는 정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근육에 산소가 잘 전달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특별한 게 아니죠. 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식해서 먹고 계속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아직 못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식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입구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박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박 여사님이 그 오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걸 20년 넘게 계속할 수 있었던 건 건강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뭐 때문이에요? 하고 여쭤봤어요. 박 여사님은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박 여사님한테는 매주 찾아오는 손녀가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에 꼭 오는 초등학생 손녀. 그 아이한테 과자를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대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걸 지켜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20년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다는 분은 많지만 누구를 위해 오래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본 분은 의외로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60 후반에 몸의 변화를 느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뭐하러 건강해져야 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은 없고 아이들은 각자 사는데 집은 조용하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안 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뭔가가 달라졌어요. 나한테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아직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아직 보고 싶은 풍경이 있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손주와 이야기하고 싶다.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 동네 꽃이 피는 걸 보고 싶다. 그런 일상의 작은 것,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면 몸을 아끼는 데 의미가 생겨요. 호박씨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타트 체리 주스를 계속 마실 수 있어요. 시금치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안 계속되거든요. 의무감만으로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유가 있으면 이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아직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직 못한 말이 있고 아직 전하지 못한 따뜻함이 있어요. 그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겠다는 건 그 말을,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전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조금씩이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면 돼요. 자,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볼게요. 몸을 아끼는 것, 계속하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박 여사님이 그날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다리는 훨씬 더 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게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집 안에만 갇혀서 세상이 점점 작아졌을지도 몰라요. 박 여사님은 저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꼭 잘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0세 넘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박 여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던 것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한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이야기를 좀 바꿔서 매일 생활 속에서의 실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호박씨, 다트 체리 주스, 시금치는 알겠는데 매일 계속하는 게 어렵다는 분도 계시겠죠. 계속하는 비결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호박씨를 담가두는 그릇을 부엌 어딘가 정해진 자리에 놓아두세요. 다트체리 주스를 냉장고 눈높이에 놓으세요. 시금치를 야채칸 맨 앞에 놓으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안 보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매일 눈에 띄는 자리에 있으면 오늘도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있네 하는 느낌이 돼요. 그 차이가 의외로 커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못해도 괜찮아요. 여행 간 날은 못 먹어도 되고 몸이 안 좋은 날은 쉬어도 돼요. 다만 돌아오면 돼요. 못한 날이 있어도 다음 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제가 100살까지 이걸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매일 빠짐없이 해서가 아니에요. 빼먹은 날도 있고 여행 가서 못 먹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간다는 걸 반복해 온 것뿐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그걸로 충분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라 바꿔도 좋아요. 호박이 제철인 가을에는 신선한 호박에서 직접 씨를 빼서 쓰고 체리철에는 생체리를 먹어도 좋고 봄에 시금치는 특히 맛있잖아요. 먹는 건 계절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난 것을 그 계절에 먹는 게 몸에 제일 맞다는 뜻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생각에는 깊은 게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마야 안젤로 선생님이 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의 몸은 자연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것을 먹으면 몸도 기뻐한다고.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박씨도 체리도 시금치도 전부 자연이 키운 거예요. 약이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평범한 것들이에요. 그게 몸에 닿았을 때 몸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건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좀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래 살면 잃는 게 많아져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갈 수 있었던 곳에 못 가게 되고 할 수 있던 일을 못 하게 되고 저도 많은 걸 잃었어요. 남편도 박 여사님도 오랜 친구들도 다 먼저 가셨어요. 마지막에 남은 건 혼자 조용한 집안에 있는 저였어요. 그런 상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이긴 한데 몸과 마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00년을 살면서 느낀 건 잃은 것을 세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오늘이라는 날이 좀 밝아진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뭘까요? 저한테는 이 발이에요. 아직 움직여요. 이 손이에요. 아직 요리할 수 있어요. 이 입이에요. 아직 말할 수 있어요. 이 눈이에요. 아직 이 세상의 색을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80, 90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엌에 설 때 제 다리한테 조금 고마워해요. 오늘도 고마워하고요. 소리 내서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호박씨를 먹으면서 오늘도 잘 부탁해 하는 마음이 생겨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제 몸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몸 걱정을 안 했거든요. 피곤하면 금방 회복되고 좀 무리해도 괜찮았으니까. 그러다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말을 해요.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안 돼,
오늘은 지쳤어 하고 처음에는 그 소리가 짜증났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몸이 말을 하는 건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말을 걸어오는 거더라고요. 여기가 지쳐 있어. 여기에 영양이 부족해. 좀 쉬고 싶어 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몸을 아끼는 것의 시작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몸의 소리를 들어주고 계세요? 요즘 어디가 좀 아프지 않았나요? 요즘 아침이 좀 무겁지 않았나요? 요즘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요? 그건 몸이 중얼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고요. 그 소리에 응해주는 게 몸과의 대화의 시작이에요. 호박씨를 먹는 것도,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시금치를 먹는 것도 그런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조금씩 몸에 말을 걸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마무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별로 남한테 이야기 안 했던 건데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저한테는 후회가 있어요. 박 여사님이 돌아가신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에요. 당신 방에서 편안히 주무시다가 가셨대요. 저는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잘 가세요 하고 인사를 못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 나중에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오후의 이야기가 제 남은 인생을 바꿔놨는데 고맙다고 제대로 말할 걸. 그런데 못했어요.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건 이 후의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하세요. 전하고 싶은 마음은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세요. 사람은 갑자기 없어져요. 다음에 가오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오늘 하세요. 건강한 몸으로 있는 것은 그 소중한 말을 전하러 갈 수 있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박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오후에 당신의 진심이 저한테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매일 호박씨를 먹으면서 당신을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03년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전쟁도 겪었고, 남편도 보냈고, 친구들도 보냈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도 많이 변했어요. 그 긴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아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가라앉기 쉬워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몸을 돌볼 힘이 사라지고 이 둘은 항상 함께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몸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늙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숙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인생의 가을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봄의 화려한 아름다움과는 다르지만 가을에는 가을만의 깊이가 있잖아요. 차분한 색이 있고 풍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가을을 걷고 계신 거예요. 그 가을의 풍경을 튼튼한 다리로 천천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리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미스터 로저스 선생님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젊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라고요. 이 말을 어떻게 느끼세요? 동의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솔직한 마음이고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하고 느끼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해요.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이 세상이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눈앞의 일에 온 힘을 쏟느라 멀리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높은 데서
풍경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좀 보이고 인생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고 그게 나이를 먹는 것의 좋은 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좋은 점을 누리려면 몸이 움직이고 있어야 해요.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호박씨가 필요하고 타트체리 주스가 필요하고 시금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아직 볼 것이 있어요. 아직 느낄 것이 있어요. 아직 경험할 것이 있어요. 그 전부를 위해서 몸을 좀 아껴주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몸을 좀 돌봐주세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른 무렵에 깨달은 건데 몸을 아끼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좋다더라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오래 가는 건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다리 상태가 어떤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가벼운가? 오늘은 좀 무거운가?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녁에 누웠을 때 종아리가 뻐근한지 아닌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습관이 생기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게 돼요. 몸이 좀 도와줘 하고 말할 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박씨를 먹는 것도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돼요. 박 여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내 다리한테 인사해.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좀 더 잘 알게 돼.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돌봄의 시작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에 다리를 조금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해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가 하고 느껴보세요. 3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30초가 하루의 시작을 바꿔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 이야기예요. 근육이 제 기능을 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잘 안 마시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 뻣뻣해지고 쥐가 더 잘 나요. 박 여사님은 식사 사이사이에 꼭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드셨대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이에요. 그런데 그게 근육의 수분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게 해줘요. 호박씨의 마그네슘도 시금치의 질산염도 물이 있어야 몸 구석구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음식에 하나를 더한다면 따뜻한 물이에요. 이건 공짜잖아요. 돈이 안 들어요. 하루에 서너 번 물 한 잔씩. 그것만으로도 다리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자,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사실 다리 근육을 강하게 한다는 건 매일의 아주 작은 습관의 쌓임이기도 해요. 특별한 운동을 안 해도 돼요. 헬스장에 안 가도 돼요. 그냥 일상 속에서 좀만 더 몸을 움직이는 걸 의식하면 돼요. 그게 10년 후, 20년 후의 몸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부엌에 서 있을 때 살짝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 돼요. 우체통까지 갈 때 조금 천천히 정성 들여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 돼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발목을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그것만으로 돼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일 쌓이면 반년 후, 1년 후에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부엌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젊을 때부터 부엌에 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날이든 힘든 날이든
기분이 안 나는 날이든 부엌에 서서 내 밥을 만들어 왔어요. 그 쌓임이 지금의 제 몸을 만든 거예요. 매일 요리를 한다는 건 사실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서 있고 손을 움직이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국을 저어요. 그런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 근육을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 직접 요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몸 상태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요리가 힘들면 재료를 늘어놓는 것만이라도 좋고 차를 끓이는 것만이라도 좋고 뭔가 하나 부엌에 서는 걸 이어가 보세요. 이야기가 좀 바뀌는데요. 여러분 수면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오는 분이 많으시죠? 한밤중에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이 안 오고 그런 적 있으시죠? 수면이라는 건 몸을 수리하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손상된 근육이 밤에 회복되고 세포가 새로워지고 머릿속이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그 중요한 시간이 나이와 함께 짧아질 수 있거든요. 타트 체리 주스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트 체리 주스는 아침 몸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밤잠도 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반컵 계속해 보세요. 몸 안에 은근한 불씨를 꺼주면서 밤의 잠도 조금 깊어질 수 있어요. 몸의 안쪽부터 차근차근 정돈해 주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셔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바로 효과가 나는지는 장담 못해요. 그런데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90이 넘어서 깨달은 건데 다리가 튼튼하다는 건 단순히 걸을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다리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병원에 오래 누워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신 분 계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넘어져서 입원하면 그 사이에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퇴원해서도 예전처럼 걷기가 어려워지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근육이 탄탄하면 균형 감각이 살아있어요. 발이 뭔가에 걸려도 버틸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노년의 삶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호박씨의 마그네슘이, 체리 주스의 항염증 성분이, 시금치의 혈액순환 도움이 결국 이어지는 곳은 여기에요. 내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이 든 뒤의 자유예요. 저는 그 자유가 아직 있다는 게 감사해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시장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웃집에 놀러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 전부가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유를 좀 더 오래 가지셨으면 해요. 지금 다리가 좀 약해졌다고 느끼시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좀 더만 들어주세요. 제가 80대가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80이라는 건 60, 70과는 또 다른 세계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이 세상을 떠나요. 80대가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장례식에 가는 일이 늘어나요. 나도 언젠가는 저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걸 진짜로 느끼게 돼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면 무서움보다는 익숙함이 와요. 죽음이라는 게 아주 먼 무서운 것에서 가까이 있는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요. 마야 안젤루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는 건 무섭지 않다고. 어차피 누구나 가는 곳이니까. 무서운 건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은 상태라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은 상태.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 있는 거. 밖에 나가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거. 매일 밥을 먹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까지 마음이 살아있고 싶어요. 감동하고 싶고, 고마워하고 싶고, 누군가를 떠올려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싶어요. 그러려면 몸이 움직이고 있어야 해요. 밖에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와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전부의 기초에 다리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씨를 먹는 것도,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 그게 제가 100살이 넘은 지금도 이걸 계속하는 이유예요. 여러분한테도 마지막까지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감동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몸을 아껴주세요. 다리를 아껴주세요. 자기를 아껴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으로 누군가가 좀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으로 누군가가 좀 안심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몸에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호박씨를 먹기 시작하고 밤에 다리 쥐가 줄어든 건 3주 뒤였어요. 타트 체리 주스로 아침이 편해진 건 한 달쯤 걸렸어요. 시금치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건 좀 더 뒤였을 수도 있어요.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약처럼 먹은 그날 바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몸 안쪽부터 천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것과 비슷해요. 땅에 씨를 넣고 물을 주고 그런데 바로 싹이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기다려야 겨우 싹이 올라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은 이어보세요. 가능하면 석 달. 거기까지 하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대로 응답해줘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주세요. 오늘 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에요. 100년 넘게 살아온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에 신경 쓰이는 증상이 있으시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런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따라 해보는 것과 의료를 받는 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몸을 안에서부터 돌보면서 의학의 도움도 받으면서 자기 몸의 소리도 들으면서 그 셋이 함께 갈 때 제일 좋은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3가지 음식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3가지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 생활 속에는 또 다른 작은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요. 계절에 상관없이요. 겨울에는 잠깐만 열었다 닫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좀 오래 열어둬요.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면 혈액에 산소가 잘 실리고 그 산소가 다리 근육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발바닥 마사지를 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양손으로 발바닥을 주물주물 눌러주는 거예요. 2, 3분이면 돼요.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혈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발바닥을 주무르고 나면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밤에 쥐가 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이것도 박 여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박 여사님은
발은 제2의 심장이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장이 피를 위에서 아래로 보내면 발이 그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발을 돌봐주면 온몸의 순환이 좋아진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몸이 고마워하는 게 느껴져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 쪽으로 가볼게요. 100세 넘게 살면서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일은 후반쯤에 이제 그리 오래는 못 살겠지 싶었어요. 친구들이 다 먼저 가버렸으니까 나도 슬슬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80이 됐고 어느새 90이 됐고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매일의 작은 것을 이어온 것뿐이에요. 매일 부엌에 서고 호박씨 먹고 체리 주스 마시고 시금치 먹고 우체통까지 걸어갔다 오고 그것뿐인데 그게 쌓여서 100년이 된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큰 결정이나 큰 사건보다 매일의 작은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큰 목표를 세워도 매일의 작은 것이 쌓여야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을 소중히 하세요. 오늘 밤을 소중히 하세요. 호박씨를 물에 담그는 그 잠깐의 행동을 소중히 하세요.